네, 2024년 6월 14일 이정훈입니다. 이재명 민주당 대표가 대한민국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그랬습니다. 이 보도를 보는 순간에 제 가슴에서 주먹이 팍 올라오면서 이 자식 한번 손 좀 봐야 되겠네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솔직히 들었습니다. 아주 건방에 하늘을 찌르는구나. 애완견? 여러분들 애완견 무섭습니까? 애완견이 맹견입니까? 사나운 개입니까? 애완견은 장난감이에요. 언론이 자기한테 불리하게 보도한다라고 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고 그랬습니다. 이 언론이 자기를 물어뜯는데 애완견이 이재명을 물어뜯을 수 있나요? 표현도 제대로 못했습니다. 이 발언을 하고 나서 아차 싶었는지 이재명 측에서는 시키는 대로 하는 강아지를 랩독, 영어로 랩, 우리 데스크탑, 랩탑 컴퓨터 있죠. 무릎이 랩이잖아요. 무릎 위에 올라오는 랩독, 무릎에 안 끼는 개, 요만한 개, 강아지 같은 거. 그게 애완견이지. 그래서 이 권력에 순치된 언론을 랩독이라고 하지 않느냐라고 하면서 대한민국 언론에 불만을 표현했는데, 글쎄 대한민국 언론이 그 정도밖에 안 되는 걸로 본다 이거지. 정말 이재명 패거리를 좁혀고 싶은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이재명과 그 측근들한테 이 말하고 싶어요. 검찰의 애완견을 두려워하는 주제에 이제 자기를 기소하니까 이 사건은 조작된 것이다 라고 떠들어 가당치도 않은 주장을 한다. 저는 이렇게 봅니다. 이재명은 겁쟁이다. 저 자는 제대로 처벌을 해야 된다. 저는 이렇게 주장합니다. 지금 이재명이 현재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죠. 이 공직선거법 위반 재판은 조만간 판결이 나올 겁니다. 이 공직선거법 위반 이재명의 혐의는 뭔가 하면은 그 성남도시개발공사 처장 김문기 씨가 자살했죠. 이 김문기 씨하고 이재명은 성남시장 시절에 같이 호주인가 외국 여행 갔었죠. 사진도 있고. 그런데 자기는 성남시장 시절에 김문기를 몰랐다라고 그랬습니다. 이게 선거에 나오는 사람이 거짓말을 하면 안 되는데 거짓말을 해서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하나 걸려있고, 이거보다 더 심각한 거는 이 대장동 게이트하고 백현동 게이트가 있잖아요. 이 백현동 개발할 때 거기에 무슨 정부 기관이 있었습니다. 근데 그 기관이 나가니까 거기를 지목 변경을 성남시가 해줘서 비싸게 분양되게 만들어줬는데, 이렇게 부지 용도 변경을 해준 거는 국토교통부다 이렇게 주장을 했어요. 이재명이가. 그런데 당시 성남시에 있었던 공무원들은 아니다, 국토교통부에서는 니들이 알아서 결정하라 그랬고 이거는 이재명이가 시켜서 한 거다 이렇게 증언을 했습니다. 이재명이 거짓말했다는 것 때문에 이 공직선거법 위반으로 지금 기소가 돼 있었는데, 이 재판을 맡았던 서강대학교 나온 판사, 물론 이재명 측에서 뭐 중간에 단식도 하고 별쇼도 다 하고 했지만 질질 끌다가 본인이 사표 쓰고 나가버렸잖아요. 그래서 지난 총선이 있기 전에 1심 판결이 나왔어야 되는데 안 나왔습니다. 이제 뭐 이재명이 끌어도 이제 더 이상 끌 게 없지. 그래서 아마 지금 6월 중순 7월쯤에 늦어도 8월쯤에 결심, 그러니까 검찰이 구형을 하고 이재명은 최후 진술하고, 그 다음에 뭐 8월이나 9월쯤에는 1심 판결이 나올 걸로 보입니다. 유죄 나올 가능성이 높죠. 이러한 재판에 오늘 그가 이제 출석을 하면서 쌍방울 대북 송금 사건은 이재명을 위한 제3자 뇌물이다 라고 검찰이 기소한 거는 희대의 조작 사건이라고 하면서 언론이 검찰의 애완견이 돼가지고 놀고 있다라고 그랬습니다. 아주 언론을 진짜 우습게 봤는데 애완견은 안 물어뜯어. 그리고 지금 저도요, 지금은 뭐 언론이라 할 수 없는 전 기자지만 저도 이재명 물어뜯습니다. 저뿐만이 아니라 조선일보 김창균, 박정훈, 또 문화일보의 김세동 논설위원 전부 다 애완견 아니에요. 맹견들입니다. 이재명을 사람으로 안 봅니다. 참 이재명의 논리를 보면은 비겁하고, 저는 뭐 직업상 변호사를 좀 아는데
좋아하는 변호사도 있지만 솔직히 경멸하는 변호사도 꽤 많아요. 왜? 돈만 주면 논리를 만들어주니까. 참 어떤 민사사건 가보면은 변호인들이 그런 얘기합니다. 이 민사사건은 지든 이기든 저 사람들의 재산 다툼 하는데 저 사람의 재산은 결국은 내 거가 된다는 얘기를 하는 사적으로 하는 변호인들이 있어요. 왜? 워낙 치열하게 붙으니까. 그러면 수임료로 받죠? 이기면은 성공보수로 해서 전체 금액의 얼마를 또 받고 하니까 저 사람들이 나중에 이겨도 자기네끼리 다툰 거니까 자기네 것 나눠 먹는 거였잖아요. 거기서 반을 차지했는데 이기면 반 조금 더 차지해도 이것저것 주고 나면 별거 가지는 게 없습니다. 그래서 이기기 위해서 별별 논리를 다 만들어줘요. 지난번 최태원, 노소영, SK 이혼 재판에서 세종하고 김현장이 붙었는데 김현장이 졌죠. 근데 거기에 보게 되면 난다긴다는 변호인들이 논리 싸움을 하는 건데 그게 이제 막대한 돈이 걸려 있으니까 별별 논리가 다 나오는 거죠. 노소영 씨가 이기긴 했지만 변호인들은 극단적으로 얘기하면은 돈만 주면 논리 다 만들어줍니다. 이재명도 그런 변호인 중에 하나였어요. 이 사람은요, 쉽게 말하면 1988년에 노태우 정부가 들어서죠. 그리고 90년인가 91년, 제 기억으로 그쯤 됩니다. 분당하고 일산을 최초 신도시는 아니에요. 사실은 서울에 상계동이 88 올림픽 이전에 만들었던 신도시 개념입니다. 근데 서울 바깥으로 이제 신도시를 만드는 게 분당하고 일산인데, 이때쯤 이재명은 저랑 나이가 비슷해가지고 조금 후배라서 제가 그때 기자했으니까 이 친구도 판검사 인관은 못하고 변호사 돼가지고 자기가 주로 살았던 성남의 터를 잡았잖아요. 그 성남에서 무슨 일이 벌어져? 분당에 신도시를 지으려고 하는데 그 분당에 성남에 살았던 사람들이 누구야? 청계천 철거민들이잖아요. 이분들이 여기 와서 몇 년 살다가 또 쫓겨나게 되니까 굉장히 다툼이 일어납니다. 그때 그 배경으로 한 유명한 소설이 조세희의 난쟁이가 써올린 작은 공, 난소공입니다. 그걸 철거하려는 폭력배들하고 거기에 저항하는 그 주민들하고 싸울 때 이재명은 그 사건에 끼어들어서 논리를 만드는 일개 변호사였잖아요. 그러니까 그 철거하는 사람들 조직폭력배들하고도 관련이 있는 거고, 저녁이 되면 술 먹으러 가는데 뭐 영화배우 누구 만나러 간다고 맨날 큰소리 치고 다녔던 거고, 그때는 이런 정치인이 될지 모르니까 그렇구나 하고 말았는데, 그게 그 이후에 쭉쭉 터져 나오게 되는 거죠. 그런 변호인이었어요. 자, 그런 기질이 그대로 드러나는 게 지금 아태 평화교류협 안부수 회장이 1심에서 유죄를 받을 때 쌍방울이 북한에 보낸 돈은 쌍방울의 주가를 올리기 위한 대북 사업의 일환이었다, 이런 판결이 나오면서 유죄가 나왔습니다. 이걸 가지고 안부수 사건의 때는 쌍방울이 이북에 준 돈은 주가 조작 띄우기 위한 돈이라 그래 놓고 이제 와서는 이재명을 북한에 보내기 위한 뇌물이라고 법원이 달리 판단하느냐, 이런 주장을 해요. 근데 이때는 쌍방울 회장이 체포가 되지 않았을 때입니다. 이런 목적도 있었지. 대북 진출해서 그 이북 수혜주 있잖아요. 북한 수혜주. 뭐 북한하고 뭐 사업한다면 막 뛰니까 주가 조작 노리고, 기업은 그래서 돈 쓰는 거잖아. 뇌물을 쓰는 거잖아요. 김성태 잡아놓고 나서 보니까는 경기도가 경기도 주민이나 잘 살게 하면 되지. 왜 이북에 스마트팜을 지어준다고 이북엔 스마트팜 막 하지도 못해. 그리고 그 돈이 뭐 매덕이면 되는 걸 왜 300억, 뭐 800억씩, 뭐 800만 달러 이런 돈을 막 주게 하냐 이거예요. 그러니까 뇌물로 보는 거죠. 그래서 지금은 이재명 방북을 위한 쌍방울이 대신 준 뇌물로 판단하는 건데, 이 둘이 다르다고 주장하고 있어요. 이거는 변호사들, 돈 받고 논리 만들어주는 변호사들이 오래 하다 보면 이런 식으로 하는데, 정의감이 뭐가 있어? 저는요, 기자할 때 뭐 가끔 있다 보면 억울한 사람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듣다 보면 도와줄 수도 있는 것도 있고, 어떤 거는 에휴, 당신 판단이 틀렸어, 속으로 생각만 하고 못합니다 하는 경우도 있는데, 기자들은요, 그 찾아오는 사람들을 밥 사주면서 얘기 들어요. 변호인들은 그 얘기 한번 들어줄 때 처음 300만 원인가 500만 원 받고 들어줄걸? 저는 다 모든 변호사가 그렇지는 않겠지만 저는 변호사들을 속으로는 돈벌레라고 봅니다. 기자들이 오히려 정의감이 높아요. 기자가 검찰하고 같이 움직이는 거는 검찰의 애완견이라서가 아니라 그래도 검사들은 정의감이 있지. 정의감입니다. 이재명 같은 저런 천박한 변호사는요,
그게 그야말로 돈의 애완견입니다. 뭐 이런 식으로 하면서 감히 대한민국 언론을 검찰의 애완견이라 그래? 애완견이 이재명 물을 뜯을 용기나 있겠어? 랩독이라며 랩독. 이재명이 겁을 내려면 애완견이 아니지. 기자들도 눈이 있고 뭐가 있어요. 물론 정치적으로 기운, 지난번에 돈 받고 책 팔아먹고 써준 그런 이재명에서 그런 기자들도 있지. 그런 기자들이 그야말로 이재명의 애완견이겠지. 이재명은 굉장히 실수를 했습니다. 이제는 이제 우리 사회에서 처벌을 해서 날려버려야 됩니다. 지금 뭐 민영배 이런 의원을 중심으로 민주당에서 어쩌고저쩌고 이거 틀을 짜고 있는데 천만의 말씀. 일찌감치 이재명을 제거하는 것을 민주당은 했어야 돼요. 근데 거꾸로 이재명을 앞세워서 총선에 이겼다는 게 큰 모순입니다. 이거를 깨부수지 못하는 윤석열 정권이 이게 또 다른 문제가 되는 거고. 그리고 이원석 검찰총장이 너무 약한 거고. 이게 문제이지. 이제 공직선거법 위반부터 판결이 나오고 쭉쭉쭉쭉 지금 이제 추가 기소돼갖고 11개 법인가 12개 법을 위반해서 8개 사건으로 4개의 재판을 받게 됐습니다. 이러한 자를 어떻게 대한민국 정치권이 껴안고 있습니까? 잡범 중에 잡범, 정가 사범 출신에다가 이런 자가 대한민국 언론을 향해서 검찰의 애완견이라는 얘기를 할 수 있도록 허용해두는 대한민국 사회가 저는 한심합니다. 정말 제가 지금 신문사에 편집장으로 있다면 제가 갖고 있는 맹견들을 다 풀어서 끝까지 물어뜯으라는 지시를 오히려 하고 감정적으로 하고 싶을 정도로 아주 불쾌합니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